얼굴에 기미 잡티 토닝 치료를 받았는데 색소가 더 진해졌어요. 어떡해요? 토닝을 10배, 20배 받았는데 효과가 하나도 없었어요, 선생님. 제가 16년째 피부과 의사 생활을 하면서 정말 자주 들었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어떻게 치료받았는지 확인을 해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오늘 토닝 치료 부산 1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저 닥터 K가 기미와 잡티를 없애는 올바른 치료 방법과 걸러야 하는 병원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부산 피부왕 닥터 K입니다. 원장님, 이 토닝 치료라는 말은 저도 정말 많이 들어봤던 시술 이름인데 잘못 받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정말 많습니다. 저희 병원에 하루에 30-40명 정도가 색소 치료하러 오시는데요. 그 중에 한 3분의 2 정도는 타 병원에서 색소 치료 경험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대표적인 불만족으로는 색소를 치료했는데 오히려 더 진해지고 색소 침착이 생겼다, 얼룩덜룩해졌다, 심지어는 물집까지 생겨서 미세한 흉터까지 생겼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의대생일 때 피부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을 때 제 어머니가 갑자기 전화를 와가지고 레이저 치료를 받고 얼굴이 너무 새까매졌다는 거예요. 보통 기미가 내재되어 있는데 그 내재되어 있던 기미가 다 이제 표면으로 나와서 좀 많이 속상해 하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심해진 색소 침착 때문에 돈은 돈대로 쓰고 시간은 시간대로 썼던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최근 많은 분들이 색소 치료를 하고 있고 수요가 많지만 정말 제대로 치료하는 병원은 얼마 없다라는 것을 환자분들을 통해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특히 아주 진해지고 번진 색소 질환을 보면 저도 피부과 전문의로서 너무 안타까운데요. 실제로 우울증까지 오는 안타까운 경우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는지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토닝 치료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레이저 토닝은 큐스위치 1064 레이저를 저출력으로 반복 조사해 색소를 잘게 부수고 색소 간의 이동을 막는 치료법입니다. 대부분 멜라닌 색소만을 타겟으로 하고 피부 표면에는 크게 해가 없기 때문에 다운타임, 즉 회복 기간이 거의 없는 것이 특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하시거나 티가 나면 안 되는 대중 앞에 서서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선호하는 치료 방식입니다. 이러한 레이저 치료를 통해 없앨 수 있는 피부 질환으로는 기미, 흑자, 주근깨, 잡티, 릴흑색증 등이 있겠습니다. 이 색소 질환들은 빠르면 10대, 늦으면 30대 중후반부터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주로 유전적 소인, 자외선, 호르몬 변화 등으로 생기게 되고 남녀 모두에게 흔하게 발생하는 피부 질환입니다. 원장님, 이렇게 약하게 계속 쏴주면 되는 시술이면은 네. 왜 치료를 받고 기미가 더 진해졌다느니 하나도 소용이 없었다느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그건 바로 환자에게 적합한 치료를 하지 못하는 병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피부가 다르고 색소 병변의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 맞춤형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사가 환자 피부를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획일적인 치료를 적용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거나 효과가 없을 수 있는데요. 제대로 된 진료와 검사 없이 실장님이나 상담 코디가 먼저 환자의 병변을 보고 티켓팅을 해서 바로 치료에 들어가는 경우는 정확한 피부 분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경우에는 실제 치료에 들어가기 전 마크뷰를 통해 찍은 사진을 활용하여 피부 상태를 진단하고 치료 계획을 짭니다. 진료 시 가장 먼저 파악하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환자가 가장 신경 쓰이는 병변은 무엇인지. 둘째, 전반적인 피부 장벽의 상태는 어떠한지. 바꿔 말하면 예민한 피부인지 아닌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셋째, 주요 색소 근처에 기미가 동반되어 있는지,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진피 환경의 상태는 어떠한지.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세 가지를 더 확인한다면 첫 번째, 다른 곳에서 치료 경험이 있는지, 두 번째, 모공 확장과 홍조가 동반되어 있는지 또는 색소와 더불어 치료를 원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세 번째, 피부에 자극을 주는 행동을 하지는 않는지, 즉 생활 습관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야지 개인에 맞춤 치료 방법을 정확히 계획할 수 있습니다. 원장님, 근데 사실 색소 질환도 결국 레이저로 치료를 하는 거면 네. 이렇게 진료를 꼼꼼히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어차피 결국 좋은 레이저 장비로 시술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요? PD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많은 분들이 좋은 장비로 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되지 않느냐, 굳이 이렇게 치료 계획을 꼼꼼하게 세워야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좋은 장비도 중요한 게 맞지만 환자의 피부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장비를 쓰더라도 에너지 조절을 달리 써야 되고 병변의 위치만
장비마다 다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환자의 피부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계획을 적절하게 짤 수 있는 것이 의사의 실력인 것입니다. 저는 장비를 고를 때도 레이저의 빔 퀄리티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대부분 오리지널 레이저 장비가 빔 퀄리티가 좋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오리지널 장비들을 대부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타원에서 레이저 치료를 하고 부작용을 겪은 케이스를 가지고 와서 실제 제가 어떻게 치료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바로 타병원에서 레이저를 받으시고 부작용이 생겨서 내원한 케이스인데요. 양쪽 볼에 색소 침착 반들이 산재해서 있고요. 피부는 매우 얇은 타입이고 피부 장벽이 많이 손상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여져 있는 색소 자체를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피부 장벽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색소 침착을 제거할 때 저는 레이저 토닝을 매우 약한 강도로 시행합니다. 그래서 양볼 쪽에 있는 색소 침착은 레이저를 부드럽게 슬라이딩 하면서 치료하였습니다. 중간중간에 색소 침착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잡티 병변에는 레이저의 스팟 사이즈를 조금 줄여서 없애는 치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부가 얇고 건조했기 때문에 진피재생 레이저를 같이 사용했습니다. 히알루론산 물광 주사와 주베룩 주사도 추가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이분은 피부가 건조하고 피부 장벽이 손상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시행했는데요. 히알루론산은 수분을 공급하고 피부 장벽을 탄탄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주베룩 주사는 콜라겐을 재생시켜 피부 장벽을 탄탄하게 하는 효과가 있고 주베룩 성분이 색소를 호전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기 때문에 주베룩 주사를 주입하였습니다. 후 관리도 색소 질환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색소 질환에서 중요한 비타민 A와 C 성분이 있습니다. 비타민 A와 C를 피부에 바르게 되면 자극감이 세기도 하지만 흡수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전류를 이용해서 비타민 A와 C를 침투시켜주면 자극 없이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색소 질환 개선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색소 질환을 항상 치료할 때 후 관리로 엔바이런 이언자임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색소 치료에서 약물 치료를 함께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멜라닌 합성을 막아주는 약이 있습니다. 트라넥삼산이라는 약인데요. 그 약의 역할은 멜라닌 합성을 막아주고 피부 장벽을 탄탄하게 하고 혈관 신생을 줄입니다. 특히 기미의 병변을 확대경으로 보게 되면 혈관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점에 있어서도 이 약은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글루타치온 들어보셨죠? 글루타치온 성분도 어두운 멜라닌을 좀 밝은 멜라닌으로 바꿔주고 간 기능에 도움이 되고 항산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건강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트라넥삼산과 글루타치온 성분을 처방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총 13회 시술을 받으셨는데요. 일단 기존에 있던 색소 침착은 거의 없어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양볼에 검붉게 있는 색소 침착은 레이저 토닝 치료를 하면서 다 몸 밖으로 배출되셨고 기존에 남아있던 기미가 살짝 보이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피부 결이 좋아지셨고 피부 두께가 두꺼워진 소견을 보여서 피부 장벽이 좀 탄탄해진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색소 침착 외에도 입 주변이라든지 이마 쪽에 있는 작은 표피성 잡티들도 개선이 많이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치료 후 사진을 보시면 피부 장벽이 많이 개선되어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히알루론산 주베룩 주사도 물론 도움이 되었겠지만 수분을 침투시켜주는 LDM 관리가 있습니다. LDM은 이제 초음파 피부 장벽 관리인데 수분을 침투시켜주면서 초음파의 진동수를 이용하여 피부 장벽도 탄탄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와, 여기 보니까 완전 다른 사람이 피부가 된 것 같은데 오늘. 네, 저도 뿌듯합니다. 올바른 색소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이런 병원을 피해라. 이것처럼 저희 같은 일반인들이 확인할 수 있는 뭔가 시그널?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이런 이제 색소 침착 부작용을 겪은 환자분들에게 물어보면 대체로 상담실장님을 먼저 보고 의사를 보지 않고 바로 치료에 들어가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토닝 시간이 1에서 3분 미만으로 아주 짧은 경우, 세 번째는 동일한 에너지 값으로 일률적으로 치료하는 경우, 네 번째는 레이저 장비가 매 회차마다 정해져 있고 달라지지 않는 경우. 참고로 저희 병원은 매 회차마다 레이저의 종류가 다릅니다. 치료할 때마다 다음 치료를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우고 또는 당일 찍은 정밀 사진을 보고 치료 계획을 그날 바꾸기도 합니다. 이런 점들이 저희 병원이 색소 치료가 잘하게 된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분야이자 흔하지만 결코 쉽지 않은 색소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색소가 노화의 과정입니다. 이 색소 병변을 놔두게 되면 점점 넓어지고 깊어지기 때문에 발견한 즉시 하루라도 빨리 치료하시는 것이 시간과 노력을 아끼는 길입니다. 색소 질환은 부작용이 많을 수도 있고 효과가 없을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반드시 피부과 전문의와 정밀한 상담과 진단을 받은 후에 치료를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고 공유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피부과 전문의 부산피부왕 닥터K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